카페를 정의한다면 뭐 어떤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카페는 이 사람들의 기반? 기반. 저한테 만약에 정의하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페이스북이었다. 안녕하세요. 바삭하고 담백한 파리 이야기. 빠담빠담. 이번에는 야외에 나왔습니다. 점점 발전하네요. 드디어 우리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네. 오늘은 네. 카페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파리라고 하면 네. 대표적으로 카페죠. 그렇죠. 그래서 파리 모처에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뭐 영어 메뉴도 많이 있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다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다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리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드시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에스프레소. 많이 드시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혹은 조금 이제 지나면 물을 타는 카페 알롱제. 카페 알롱제까지. 여기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아메리카노랑 살짝 비스무리 한 정도가 맞아요. 되겠네요. 거의 또 많이 드시는 게 카페 크림. 우유가 들어간 거. 우리나라에서 카페 라떼. 그리고 에스프레소에다가 또 우유를 살짝 탄 카페 누아제. 혹은 뭐 차를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커피를 드신다면 이 정도 음료를 많이 드시지 않을까. 또 주문을 찍기 전에 했죠. 네. 직원 아저씨께서 급하셔요. 급하셔. 빨리 주문했는데 일단 저는 알롱제를 주문했고 무난한. 저도 에스프레소 그치. 아침에 많이 먹겠죠. 빠질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크루아상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항상 같이 주시죠. 여기는 또 그래도 얼음까지 띄워줘요. 비싼 카페니까. 그렇죠. 자, 커피가 식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이라도 한번. 짠이라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죠. 카페 이름은 레두마고라고 하고 역사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은 그렇죠. 1885년에 처음으로 오픈을 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역사가 있는 카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마고가 무슨 뜻인가요? 레두마고는 두 개의 인형이란 뜻인데 중국 이곳이- 인형. 중국 인형. 그렇죠. 이곳이 예전에 이런 이제 중국의 어떤 교역품들을 판매하던 그런 가게였는데 그 가게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카페가 생기면서 레두마고라는 이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페가 유명해진 거는 사실은 이제 1900년대 그렇죠. 초현실주의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미드나잇 파리 나왔던 인물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피카소, 그래서 그다음에 프라크. 뭐 나중에는 뭐 앙드레 만로. 그리고 시몬 보부아르. 시몬 보부아르. 그다음에 제2의 성을 그렇죠. 썼던 제가 썼던 시몬 보부아르. 그다음에 뭐 말 구토를 썼던 장폴 사르트. 사르트. 요 건너편에도 사실 대표적인 카페 하나 더 있죠. 카페 드 플로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카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살았던 장소로 유명하다 보니까 지정석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딱 그 이름 명패를 딱 박아놔가지고 그러면 언제든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명해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담에 의하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주인들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와서 에스프레소 한 잔 딱 시킨 다음에 이 카페가 문 닫을 때까지 있었대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실. 파리에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파리에 한 12,000개의 식당이 있대요. 아하. 근데 그 중에 한 3,000곳이 이제 패스트푸드 빼니까 한 9,000곳 정도 돼서 1000개. 식사와 커피를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연한가요님은 평소에 커피를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많이 잘 드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잘 안 마시는데 저희가 이제 직업이다 보니 아침에 손님들을 만나러 나가기 전에 약간 텀이 있으면 카페에서 꼼도하에 서서 항상 커피 한 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는 타입이에요. 심리적, 정서적 각성제. 그렇죠. 이런 편이긴 해요. 네.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에스프레소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에스프레소를 마셔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저 때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저희가 거의 한 10년 됐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뭔가 겉멋든 친구. 아침에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약간 좀 시작되지 않는 그런 기분? 재수없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커피의 맛이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커피의 맛이 이제 단맛, 쓴맛, 신맛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좀 느껴지는데 단맛이랑 쓴맛은 좀 같이 오는 것 같고 쓴맛 뒤에 단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신맛, 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좀 느껴지는데 마시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지. 그전에는 에스프레소 마시면 진짜 쓰다.
밖에 느낄 수가 없었어요. 사실 파리 사람들도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다 개인 취향이겠지만 처음에 초콜릿이나 설탕을 조금 먼저 먹고 커피를 먹으면서 이게 단맛을 줄여가는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뭐 이렇게 섞는 분들도 있고, 아예 또 설탕을 넣고 안 적고 그냥 쓴맛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단맛 깔린 거를 탁 털어 넣는 분도 있고, 뭐 아예 안 넣는 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면은 주로 이런 물 한 잔과 에스프레소 함께 주는데 물을 마시는 방법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저도 여러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제가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전에 물을 먼저 한 잔 마시면 저한테 너 그렇게 마시는 거 아니라고. 아, 그래요?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나서 물 마시면 너 그거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되게 다양한 거예요. 각자의 방법이 다르다. 근데 커피 마시고 물 마시기 좋대요. 저는 왜냐면 이게 치아에 착색되니까 착색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좋기도 하고, 뭐 신장에 돌이 생기는 뭐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신장 결석. 결석 그 물을 마셔주는 게 좀 희석시켜줘가지고 물을 마셔주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어디서. 네. 사실 유럽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했는데 몰래 마시다가 클레멘스 8세 교황이었나요? 네. 이제 마셔도 된다라고 해서 네. 커피한테 세례를 줬대요. 그렇죠. 악마의 음료가 아니다. 이 각성 효과 때문에 악마의 음료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이제 이 종교계 쪽에서는 못 마시게 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세례를 줬다. 어떻게 보면은 생카페. 파리에는 1680년대 카페가 처음 생겼다고 해요. 그렇죠. 르프로코프. 프로코프. 이 르프로코프 같은 경우는 뭐 볼테르라든지 루소, 우리 또 프랑스 철학가 중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커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굉장히 또 이런 그 신문물이기도 했지만, 이 카페가 토론의 장,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뭐 이런 곳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카페 덕분에 원래는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살롱 문화였잖아요. 그쵸. 어떤 이 유력 가문의 집에 모여서 후원자의 후원으로 모여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이 백과사전도 편찬하던 문화가 이제 살롱, 굉장히 좀 고급 문화잖아요. 근데 그런 고급 문화를 대중들에게 좀 더 오픈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카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18세기 초만 해도 이런 카페들이 한 300개 정도였는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쯤에 됐을 때는 카페가 한 1300개 정도까지 아하.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호황이었네요. 굉장히 호황이었고, 카페마다 그 이야기꾼들이 있었대요. 이야기꾼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카페에 가면 뭐 어느 소식을 좀 들을 수 있고, 아하. 어느 카페에 가면 어느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화의 아이콘 그렇습니다. 같은 곳이 또 이런 프랑스 파리의 그 카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카페가 폭발적으로 유행한 18세기, 19세기 즈음에 들어서 또 파리가 재개발 사업을 크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리가 좀 더 정돈되고 깨끗한 거리가 생겼다 보니까 이런 테라스 문화가 더욱더 발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카페 하면 생각나는 게 2015년에 이 파리에서 아주 안타깝게 큰 희생을 어떤 그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희생을 당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이 파리지앵들이 해시태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테라스에서 친구들을 만나겠다. 나는 그래서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렇죠. 네. 나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프랑스 고유의 문화, 파리의 문화인 테라스 문화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의지도도 좀 볼 수 있었던 게 또 이들의 한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카페는. 아, 맞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카페에 겨울이 되면 이 머리를 뜨끈하게 해주는 쇼파주? 이 쇼파주라고 하죠. 이제 우리로 치면 스토브, 난로, 네. 난로 요거가 있는데 법으로 금지했답니다. 어허. 어째서죠?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래요. 일산화탄소나 뭐 이런 그런 것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런 테라스에서 영업을 하기가 좀 많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무릎 담요 뭐 이런 거밖에 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현실하고 맞지 않기도 한데 뭐 환경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여름에도 40도 넘어가도 파리는 버스에서 에어컨을 안 틀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아무래도 교토의정서 이후에 가장 많은 나라가 합심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좀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약의 도시가 파리다 보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전통적인 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대적인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요즘에. 그쵸.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신 것 중에서 하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서 마셔요? 아메리카노 왜 안 팔아요? 뭐라고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그래서 브런치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고. 브런치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요즘에는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 칵테일을 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테이크카페라고 그렇죠.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나요?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 뭐 이런 카페들, 이런 커피들도 좀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리고 여기서 사시는 한국 교민들이 카페들을 요즘 많이 만드세요. 한국형 카페, 네. 팥빙수 카페.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카페 가서 제가 그 팥빙수를 진짜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파리도 좀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이제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얼마 전에 빠사주 지나가다가 봤어요. 한국어로 한글로 써놨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하. 전 세계 커피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가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맞죠. 이 몽마르트. 몽마르트에 지금 스타벅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들 때 문제가 많았죠. 파리의 대표의 문화를 상징하는 몽마르트에 어떻게 스타벅스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앞에서 그 동네에 이제 파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파리지앵들이 시위를 엄청 했었어요. 맞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임대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거기에 문을 열게 되는데 대신 이제 약간 이제 몽마르트와 이질적이지 않은 좀 비슷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엑스테리어에 그 초록색 마크가 없죠. 맞죠. 예. 우리나라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처럼 한글로 느낌으로. 그런 네.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 오셨으니까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카페를 한번 가보시는 거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긴 해요. 오늘 또 이렇게 파리를 대표하는 문화 카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왠지 좀 이런 옷도 차려입고 정말 오랜만에 입어봤습니다. 네, 괜찮은 카페에 와서 카페 얘기를 하니까 제 애티튜드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이 직장인의 느낌.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유튜브 빨리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김가희님은 어떠셨습니다? 전 오랜만에 일단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나온 것도 기분이 좀 좋았고요. 옷을 이렇게 한번 차려입고 나오는 것도 기분 전환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거기서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아침을 즐기는 여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파리 비디오 노트 빠가뷰 다이어리의 빠담빠담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